이제 그러고 잠깐 그러면 예. 이때 당시에도 예, 예. 전자개표기를 쓴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표를 세고 그 다음 집계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있지 않았나요? 없었습니다. 아, 그럼 전자개표기로 그냥 체크하고 다 끝낸다. 끝나버렸어요. 수개표는 안 했다.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정선거를 내고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이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은요, 노트북에서 하든 서버에서, 아니 여기서 제대로 된 정보를 날렸다 치고 서버에서 손쉽게 그냥 고칠 수 있어요. 몇 프로 바꿔도 되고 예. 몇 프로 더 넣어도 되고 예. 그냥 숫자 누르는 대로 되는 예. 거거든요, 예. 이건. 그러니까 이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예. 못하는데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예. 얼마나 조작이 간단한지를 바로 아는 예. 거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수작업이 이걸 이렇게 하다가 수작업을 언제 다시 또 넣었습니까? 그걸 뭐라고 개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이렇습니다. 원래는 수작업을 하고 저걸 사용해야 된다. 네. 정확하게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이제 사기친 거지요. 전자개표기를 사용만 하고 수작업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때 노조위원장한테 선거 때가 선거는 개표 전날 딱 되면 이랬는데 야 수작업 할 필요 뭐 있어. 전자개표기 정확한데 법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그 권위주의 체제에 되니까 가능한 게. 그러니까 뭡니까 밑에 있는 국가정 직원들은 그거 뭐 아이 그러면 안 되지요. 뭐 내 노조위원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뭐 어떻게 되냐면 성진이 완전히 끝나버린다. 찍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천사 노조위원장이 그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당시 그거를 했지요. 그래서 부정선거 투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완벽한 전산 조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했으면서 지금도 인터넷망을 또 안 썼다. 전자개표기 아니다. 똑같은 거. 국민들한테 가지고 이거는 문서하고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문서에 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무 꺼리낌 없이 해대고 있는 거예요. 이 조혜주는 지금 내 방송하는 걸 보면 지금 사표 내고 떠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위촉을 했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혜주 그 상임위원 오실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저는 몰랐거든, 그때요. 몰랐는데 나중에 모르셨구나. 이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계속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알았으면 쫓아갔지요. 아주 반대가 심해가지고, 예, 쫓아가도 한나라당에서는 저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왜 밀어내냐면 제가 강남 선관위 근무할 때 최백열 대표가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 야당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 고발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선거 관련해 직원들도 고발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 이름으로, 내 직위로 고발을 했어요. 그 최백열 의원이 진짜 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좌관이, 아무 관련없는 보좌관이 그 의정부에 대해서 책임진다면서 징역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최백열 대표는 나가게 됐죠. 그 다음에 정치신문이 끊어져버렸죠. 그런 사건이었고. 예,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저 인적 사항을 그 한나라당 그게 출입하는 센터에 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덕 집어넣었더라고요. 저는 신문장 내면서 한나라당에 이 자료를 가져왔다.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 왔더니 당신은 한나라당에 출입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 신문장은 청와대도 출입하고 다 했는데 이게 뭐냐 하길래 당신은 최백열 대표를 죽인 사람이어서 절대 출입 못해. 그래서 좋은 정보를 갖다 줘도 그 사람들은 정보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벌어졌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 완벽한 저거 또 이거 공시한 이거 내용에 반대되는 공문 집행한 것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조작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음에 다 찾아내가지고 또 네. 방송을 할 겁니다. 이제 요거는
2008년도 이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장에서 사실 제가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선거 일치를 이제 사실 그때 밝혀졌지요. 밝혀졌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부정선거 임금을 알았고, 그 다음에 보좌관들이 부정선거 일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이래 보좌관 회의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일단 증인 신청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주축을 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기다리고 있다가 뭐 소식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명수 의원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증인 신청했는데 그 부정선거를 밝혔는데 국회의원이 4명이 투입됐어요. 증인을 3명 신청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명수 의원한테 저는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조사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다 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명수 의원이 없었지요. 그 보좌관이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이게 다 하려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럼 고발도 하고 해가 밝혀내야죠. 그게 아니고 뭐 정치인들이 전부 많이 다치고 해서 그때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이명수 의원 찾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우리는 목까지 날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거 투쟁하는데, 당신들이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투쟁하는데,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다 해놓고 지금 뭐냐. 이분이 뭐라 하냐면, 선배 정치인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까지 날아가면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당 간사를 찾아갔어요. 이거 국정조사하고 해야지.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돼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요. 위원장님 이러면 됩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걸 잡아줘야지 계속 부정성을 방치할 수 있을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 한마디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걸 묻어버렸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2008년도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로 옛날로 하면 조선시대 사초입니다, 사초. 민주주의니까 국회에서 다 보고하는 관리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라고 하여 기계장치라고 한 것은 허위 주장임이 공개 증거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면 2008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된 내용이 폭로가 됐다. 폭로가 됐는데 국민들이 몰랐다.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보도 통제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이 정도 나오면 내 이제 언론이 붙어가지고 대서특필하고 해야 되는데 다 막았습니다. 지금하고 똑같네. 다 막았습니다.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사태가 아주 그냥 정말 생소한 특이한 일이 아니었고 계속 관행이네요. 관행. 그렇습니다. 좀 규모가 작았지. 국민들이 몰랐다 뿐이고 국민들은 계속 있었던 일이다. 네, 계속 있었던 부정투표는. 이제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은 좀 분노가 일어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거를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 안 했을까? 참 딱하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수정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익당과 관련되니까. 예. 이제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이범래 의원을 한 내용을 제가 추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은 그대로고요. 제가 이거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 이거 위증 확인 이건 제가 분석한 겁니다. 네, 분석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중앙선관위는 부치 95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무총장이 조영식 사무총장인데 95조라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왜 부정선거 터질까 싶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 부치고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치고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선거법 278조 전산조직에 대한 투표점 개표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며 위법행위를 은폐하는 업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개표를 묻는데 자꾸 터치 스크린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이어서 또 뭐래요. 터치 스크린 그때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엉뚱한 말을 하냐 하고 이제 말이 오고 갔어요. 오가면서 그 위증하기 내용이 뭐가 하면은 투표지 분리기를 부치고조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터치 스크린 개발 여부를 질문하는데 직답을 회피하며 전산조직이면 대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제178조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대법원과 헌재에서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판결문에도 개표기라고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 주장을 대법원과 헌재가 대법원이 하고 헌재가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여 허위 재판한 것을 은폐하려고 반사적으로 위증하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법원하고 막 얼마나 되었는지 국정감사 때마다 이 조인트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완전 쇼를 뭡니까 제가 코미디를 막 연출을 했는 거예요. 하고 이제 요 정도에서 한번 예.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도 대법원에서 예. 어쨌든 감췄네요. 이때도 계속 감췄죠. 이번에 감춘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겠네. 이상할 거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거 이제 모르고 대응하면 모르지. 이건 이제 모르고 대응하면 그냥 예. 지나가 버리겠네요. 예, 지나가죠.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예. 아 이때도 이렇게 대법원 측이 대법원 헌재까지도 예. 무마했던 적이 있었다. 예. 아니면 이번에는 덜은 안 속겠네요. 이런 그럼 이걸 알게 되면 이제 국민이 이제 아닌 이상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진짜 국민이 아닌 노예로 전락되고요. 이제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안 된다 하고 대법원에다가 경쟁해라. 선거물소송 진행되지 않았냐. 다 경쟁 판결 내라 하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미안하다. 내려오세요. 국회의원 된다. 다시 다 그만두고 다시 선거해요. 딱 이렇게 국민들이 만약에 5천만이 전부 다 그러면 어떡해요? 조용하게 끝난다, 이게. 조용하게. 근데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조금 쉬었다 하죠.